이 노래 좋은데요? 괜찮죠. 가사가 참, 어, 요즘에 저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감정이입도 잘 되고, 아, 내 노래 같아요.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져라. 기가 막힙니다. 오늘 대표님의 전곡 잘 들었고요. 우리 대표님의 그 젊은 시절을 좀 돌아가 네, 보시죠. 예, 지금 계속 의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들으신 분들이 혹시 그 의대를 나오셨나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의대 들어갈 실력은 안 돼서요. 저 문과입니다, 문과. 저는 어, 이제 뭐, 저기, 저, 한국외고대학교 아, 신방과 90학번이고요. 아, 삼수했습니다. 삼수,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삼수했거든요. 삼수. 근데 원래 뭐 연대 경영학과도 쓰고 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어, 어, 후기로 외대 이제 신박과를 들어갔는데 영장이 나는 바람에 아, 어째서 그 주저앉았는데 뭐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 그냥 뭐 사수 포기하고 어, 다니다가 이제 군대 영장 나서 군대 갔고 뭐 이렇게 원래 그러면은 가고 예. 싶었던 데가 있으신가요? 원래 저는 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카피라이팅 문학 관련돼서 이제 글을 다루는 데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제 꿈은 근데 뭐 부모님이 원하는 또 과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 마찬가지잖아요. 뭐 법대, 그렇죠. 경영학과 이런 거 하다 보니 경영학과를 이제 썼었던 거고. 근데 뭐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고 그래서 뭐 그럼 그, 어떻게, 그때 이제 그 신방을 전공을 하셨고, 네네 그 이제 그러면 군대 갔다 오셔갖고 이제 예, 신방과를 구, 졸업을 하신 예. 거죠? 제가 90년도 입학했다가 90년도 10월 달에 군대를 이제 나이가 있다고 바로. 갔고 93년도 3월 달에 이제 제대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에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저기 그때 그 뭐 민자당 합당 제가 그렇죠. 시험 본 날이 이제 웃긴 얘기지만 제가 90년 1월 23일 날 후기 시험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날이 민자당 3당 합당일 겸 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장덕 가수님의 아, 사망일이에요. 좀 아, 자살을 하셨지만 그래서 뭐 호회까지 나왔던 날인데 뭐 좀 웃긴 얘기 같지만 네 그게 제가 좀 학생운동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대하고 군대 다녀오셔가지고.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시대가 또 그때는. 예 그래도 뭐 통선대도 2번 갔다 오고 뭐 음, 그래서 3학년 때까지 한 96년도까지 이제 활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학생의 활동. 예, 뭐 총학생회 뭐 연대사업국장 그다음에 아, 그 위에 윗단인 뭐 동청년 연대사업국장도 좀 했었고 이제 흔히 어, 말하는 운동권. 찐 찐, 운동권이죠. 그렇게 직선은 아니고 아, 간선 가능성. 뽑히는 거 말고 네. 옆에서 서포팅해주는 서포팅. 예. 사실 한때는 무서웠죠. 그게 더 힘들죠, 사실. 음. 그때는 좀 뜨거웠어요. 솔직히 뜨거웠던 데고 열정이 어, 가득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의 이제 시대상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뭐 속된 말로 짱돌 한 번 안 던져본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대신 이제 그걸 이제 공부보다 그렇죠, 그렇죠. 더 이제 비중 있게. 예, 1순위로 두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뭐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소명의식이라고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도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시대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대 그러니까 그, 그 노력들로 지금의 뭐 윤택한 뭐 그 그렇죠. 시대가 왔을 수도 네. 있으니까요. 예. 민주화 그러면은 시대 그 당시에 그 약간 이제 운동 하셨으면 공부를 많이 안 하셨군요. 96년까지 못했고요. 거의 아. 못하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 잡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4학년, 3, 4학년 때 이제 제가 2년을 늦게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7년도, 98년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뭐냐면 IMF가 97년도 11월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96년, 7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했던 게 이제 광고. 제가 아까 이제 그래서 취업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언어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카피라이팅 쪽도 하고 싶어서 광고 쪽을 좀 많이 해보려고 광고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광고전도 출품 많이 해봤고 카피라이팅 쪽으로 많이 해본 적도 있었고 근데 IMF 터져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추천장이라고 해서 그 기업체 그렇죠, 추천장 그렇죠. 받아서 그냥 취업 받으시고. 바로 시험 한번 바로 취업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IF 제가 1세대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많이 힘들어서 따로 그 졸업 동기들은 다 뭐, 유학 가거나 어학연수를 많이 갔고, 취업이 안 되니까. 뭐 방송국도 안 되고, 안 뽑으니까. 그쵸. 대기업도 다 뭐 부도나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증권 부도나고, 뭐, 다 부도나고 그랬었잖아요. 은행권도 부도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일신문이라고, 석간 내일신문에 이제 기자로 어떻게 들어가서, 그래도 그 2년 희망과 정도, 전공. 예, 그냥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2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광고회사. 기자 하시고, 이제 광고회사. 그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TBWA 코리아라고, 그 SK텔레콤 인하우스, 그 하우스 에이전시는 아니고, 외국계거든요. TBWA 코리아라고. 거기 직접 못 들어가고, 거기 자회사 개념, 그러니까 협력사 개념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프로모션, 이벤트 기획하던 회사인데, 거기서 제가 좀 성과를 많이 냈었죠. 제가 뭐, 외람된 얘기였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모바일 게임대를 제가 했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근데 했는데, 이게 비딩을 대기업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광고회사가 많이 붙었는데, 저희가 수주를 했어요. 제 기획서 하나 때문에. 근데 뭐냐면, 그 당시에는 투지폰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사 이름 치면 뭐, 컴땡땡, 또 시작해서 현재 잘 나가는 그 게임 회사들이 그때 다 그러니까 RPG 말고 소위 말해서 손가락으로 하는 똑딱이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게임 대회를 예를 들면 코엑스에서 2박 3일간 했었거든요. 그 한국 게임 산업 협회라고 공공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주관하는 게임 대회예요. 게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그 게임 대회를 하는데 이제 시각적으로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이 지금이야 PC 상으로서 이제 롤플레이 뭐 딱딱 하고 하면 바로 생중계 그 소스 받아서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투지폰인데 화면도 작고 그렇죠. 아시잖아요, 투지폰. 그 중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그때 기획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었어요. 그 방식을 제가 제안했죠. 뭐냐면 아날로그 방식이 없다. 디지털 방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박과 출시를 하다 보니까 몰래 카메라 비슷한 게 있어. 초소형 카메라가 있거든요. 화질 괜찮은. 그걸 이제 제가 어찌어찌 소문해서 그걸 투지폰에 꺽쇠로 지금 그 마이크 있는 것처럼 꺽쇠로 꺾어서 화면만 딱 풀로 나올 수 있게 잡게 해가지고 그 게임 유저들이 그걸로 게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화면이 송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수주를 했어요. 하고 제가 이제 평사원이었는데 대리로 특별 승진한 케이스. 저는 아직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한 2년 정도밖에 못했고요.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때는 그러면은 약간 그 카피라이터 쓰는 광고 쪽은 아니네요.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제 IF 때라 뽑질 않으니까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뭐 자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제가 축구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002 월드컵 때 제가 또 미쳐서 휴직을 하고 축구 보러 한 달간은 축구만 보다가 그때 뭐 제 아들도 태어나고 월드컵 베이비 아들 이름이 태명이 한포예요. 한포. 한 포르투갈전 때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마 그 6월 14일인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때가 뭐 8강 아니요 예선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했던 거 예선 때 이미 결혼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가 그런 적도 있는데 한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카운팅을 하자 그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왜 그렇게 재밌어 하세요? 야한 얘기 되게 좋아하시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 고향이 이제 전북 고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축구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시대가 아까 얘기했던 그린 투어리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환경. 그래서 뭐 여행도 예를 들면 뭐 그 유명한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힐링할 수 있고 자연과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가 아니라 그때는 지역 그 관광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고창 투어닷컴이라고 사이트를 기획하고 만들었어요. 그때? 네.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서 고창을 직접 내려갔습니다. 이제 고향이니까.
가서 직접 그 관광 컨텐츠를 직접 제가 다 만들어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 가이딩도 해주고. 근데 문제는 컨텐츠들이 엄청 많이 쌓이긴 했는데, 네. 문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뭐냐면 수익 구조를 제가 못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관광 연계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네. 거기서 뭐 그렇지, 이제 돈이 낼 게 수수료를 있어야 받고 막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컨텐츠만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너무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 1년 만에 접고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때 이제 그 저희 고향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이제 정모 네. 환 의원이라고 네. 민주당 사무총장 하시던 분인데 5선까지 했던 분이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보좌관으로 또 들어가서 야, 진짜 뭐 거의 주로 이제 언론 담당하고 있었는데 선거하다 낙선했죠. 뭐냐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랑 그 열린우리당이 분단 두 개로 나눠지면서 모든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도 떨어지고 우리 그 떨어진 영감이 이제 그 보좌관들 다 이제 취업을 시켜주거든요. 보좌관이 9명 정도 되는데 비서관, 보좌관 다 포함해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간 게 종합병원 홍보과정으로 들어간 거. 제가 전공이 이제 신박과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의료계에 들어간 게 2004년이에요. 2004년. 그래서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병원 의료계 쪽에 들어가는 거죠. 주로 이제 매우 돌아와서 2004년에 이제 드디어 의료하고. 네. 그러다가 뭐 여기저기 이제 뭐 함땡땡 한의원 프랜차이즈 유명 거기 마케팅 팀장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아까 포땡땡 성형외과 제가 직접 런칭했었고 그다음에 중국 진출도 중국이요? 지점을 병원 예 성형외과 만들다가 이제 그 사드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죠. 개원을 못 시켜가지고 좀 수맛도 보고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굴곡이 어마어마하신 굴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의료법에서는 의사 빼고는 개인은 투자를 못 합니다. 일반인은 의사 외에는 투자를 못 해요. 병원에 대신 이제 중국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저도 투자를 좀 하고 했어요. 같이 이렇게 그 중국 그 진출했던 근데 병원 알고 보면 이제 중학교 동창이 이제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해보자고 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투자를 좀 했었죠. 좀 다 날렸죠. 뭐. 근데 그런 또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거의 뭐 책 한 5권 정도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 이제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죽기 전에 자서전 한번 써서 나중에 우리 우리 대박 날 우리 작가님께서 뭐 하나 좀 대필은 아니고 제가 쓸 테니까 출판 한번 해주세요. 이 사실 이제 요 방송이 그 약간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좀 형 오빠 삼촌들이 뭔가 좋은 이야기 해줄 그렇죠. 기획 의도거든요. 예. 오늘 진짜 가장 적절하신 게스트가 오신 게 아닌가. 과찬. 왜냐면 너무 많은 굴곡과 경험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타산지석이 많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트라이얼도 많이 했고 에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에러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제 그 정도 그 삼촌의 삶을 좀 살아보시니까 아버지 뻘이죠, 이제. 아버지죠, 그렇죠. 우리 지금 좀 미래와 노후를 좀 걱정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뭐 어차피 요즘 친구들이 워낙 자기 개발에 매진하는 게 저희 때랑 시대가 틀리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해드릴 것들은 많이 없는데 제가 2가지 정도만 좀 이제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이건 꼭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못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미치도록 하고 싶다. 뭐냐면 20대 제가 들어간다면 그 친구들 뭐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언어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사회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봤잖아요. 공부 못한 게 한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한 그렇죠, 그렇죠. 것만 연구하는 학문에 매진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완전 다르죠. 목숨 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과계 친구들한테 해드릴 말씀은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할지 모르겠지만 문과이다 보니까 문과 쪽 관련해서는 좀 해주고 싶은 게 그 공부에 미치도록 한번 해봐라. 두 번째,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뭐 아까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취업에 뭐 조언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하는 걸 먹고 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잘하는 걸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만 먹고 살아요. 직업이란 게. 저도 제일 잘하는 걸 먹고 살지. 제가 의료 관련된 걸 제일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수학으로 따지면 최대 공약수가 뭔지라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방향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문과생들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이과생들은 틀리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문과생들이 인문학적 마인드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는 아까 얘기했던 이과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숫자, 수의 경영 관련된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통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영적인 것들, 회계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학적인 무기들, 스킬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은 인문학적인 것들로 해서 깊이 있게 좀 파고, 부전공 개념으로 문과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과적인 개념, 예를 들면 통계학이 됐든, 하다못해 쉽게 하면 엑셀을 뭐 마스터를 하든, 아까 전 뭐 영상 관련된 걸 뭐 마스터를 하든, 이과적인 뭐 라이센스를 하나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서 사회에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사랑꾼이거든요. 사랑꾼? 제가 젊었을 때 워낙 제가 좀 감성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MBTI 검사해보니까 INTJ, INTJ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적인 감성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지금 많이 변했는데, 찐사랑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서로 그냥 좋아하는 게 찐사랑이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연애 감정이야 얼마든지 생기는 거지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이제 좋아서 뭐 웃고 울고 뭐 눈물 짜고 이렇게 뭐 데이트하고 뭐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찐사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20대 때는 사랑을 꼭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20대 그 친구들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공부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사랑 한번 진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풋사랑은 많이 해봤지만 이런 사랑은 많이 못 해봤거든요. 한 번도 못 해봤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요 찐사랑도 하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려면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이 하면 되죠. 같이 예를 들면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한다면 더 금상첨화잖아요. 서로 발전하고 서로 보완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랑은 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염색하듯이 물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한 방향으로 한 분야에서 같이 뭐 하다 보면 같이 서로 사랑이 물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물들다 보면 뭐 사랑도 하고 또 자기 발전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론적인 거예요.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뭐 현실적인 아주 뭐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아들 생각에서도 이제 네, 제 아들 이제 23,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아빠 닮아서 3세 했어요. 그거 닮나요? 닮아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대표님 모시고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좀 젊었을 때 좋아하는 것도 좀 네.
진정한 사랑도 좀 해보면은 좋다는 말씀 해주셨고, 어떻게, 뭐, 대표님 오늘 뭐, 이 말만은 꼭 좀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또 이제 녹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그 모두의 그 콘티를 받았거든요. 근데 뭐 질문이 열 몇 가지인데 진짜 네 가지밖에 답을 못 하네요. 다음부터 2시간짜리로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해드린 말씀은 네. 여기 질문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질문이었거든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저도 이제 제 인생 55세 인생을 네. 성인 되고 한 40년이잖아요. 네. 반출함을 해봤어요. 되새김질 한번 해봤는데 주마등도로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네. 뭐 저는 저 단맛보다 쓴맛을 많이 워낙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네.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과연 내가 행복할 때가 있었나 를 이제 곰곰이 많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어느 한 시점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바로 지금 이미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이 자리도 행복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사랑꾼이었잖아요. 네. 사랑할 때 그 가슴 떨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 씁쓸하고 아픈 상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떨림이 참 행복했을 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저희도 이제 직장인이었고 사회인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70세, 80세까지 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 발현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이 됐던 뭐가 됐지 간에 나의 존재감이 인정받았을 때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느끼는 그 희열감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으로 버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 가지 같아요. 현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예요. 뭐 에로틱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일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플라토닉 러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에로틱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머지 아까 했던 내 일에 대한 그 자존감, 자신감,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 만족으로도 보상받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가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정받는 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고사성어도 한자도 있잖아요. 용자든 미인이고, 그러니까 뒤에는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게 있어요. 물론 아주 시대적인 거지만 진짜 모든 게 나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나의 그 자존감을 발현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 겁니다. 그건 모두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네. 오늘 뭐 마지막 멘트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제 끝내시려고 끝내준다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오늘 썰렁 제가 개인적으로 썰렁 개그의 달인이거든요. 이 애드립을 좀 쳐야 되는데, 이제 우리 DJ분이. 진지하셨어요, 요거. 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깜짝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듣고, 오늘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잡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